오세요. 세 분. 일로 와, 일로. 저쪽 통원 씨좀 가로 가. 앞쪽으로. 이제 여기 있어. 이쪽으로도 듣고 저기 아래 민주 씨, 이쪽 일로. 선생님은 성원 씨는 옆으로 가. 일로. 예, 예. 조금 안아, 조금 안쪽. 와서. 잡아주시면. 아니, 우리 저기 형님. 세 분 발언이에요, 세 분. 네, 기자회견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미래 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대변인 박원석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거 소통관에서 굉장히 뜻깊은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전국에 계신 또 장애인들과 장애인 복지 종사자 100분께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저희 새로운 미래와 함께 하고자 입당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당을 환영하고 또 그 입당의 변을 듣는 그런 자리를 개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입당 원서가 저희한테 이렇게 전달이 돼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도 장애인 인권과 복지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계류가 돼 있습니다만 정치인들이 약속했던 그런 사항을 이행하는 일은 더디기만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도 수많은 장애 관련 공약을 아마 각 당이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난 과정을 볼 때 그런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믿어야 할지,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지 굉장한 회의감이 듭니다. 요즘에 각 당의 공천 관련돼서 논란이 굉장히 많고 또 비례위성정당 관련된 논란도 많습니다. 이 공천 관련 파동이나 비례위성정당을 보고 있자면 정말 적나라한 그런 욕심과 또 적나라한 기득권의 모습은 보이는데 반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견디고 있는 이런 삶의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이 거대 양당을 비롯한 정당들이 관심이 있는지는
심각한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을 보면 다양성이 실종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배제된 그런 총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당 공천 명단을 보고 있으면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새로운 미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홀로 두지 않는 그런 정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이고, 또 이번 총선에 저희 정책 공약을 비롯해서 공천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정치를 지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시켜드려야 하는데 제가 사실 명단을 다 알지 못해서 우리 홍선희 실장님이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 선생님 하시겠어요? 네, 그럼 우리 구관철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장애인분들은요, 뇌병변, 지체, 그다음에 그리고 정신장애인 이런 여러 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농아인분들도 계시고요, 시각장애인분도 계십니다. 15개 장애 유형을 다 모이시지는 못했지만 많은 장애 유형이 모이셨는데요. 여기 우리 정신장애인 우리 자립생활센터 정신장애인 운동을 하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회원분들이 계십니다. 뒤에. 그리고 앞에는 뇌병변 장애인, 그리고 작은 키 장애인, 척수 장애인 이런 분들이 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다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미래에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당 대표자 인사로서 우리 뇌병변 장애인 허니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이신 임세희 님께서 대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세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 속에 용기를 내어 내게 도와주신 동료 장애인들과 장애인복지 종사자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장애인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전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을까 걱정합니다. 저와 동료 그리고 저를 도와주시는 복지 종사자 분들이 힘겨운 하루에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무한한 정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현대민주당에서는 약자와 동행해야 하는 가치와 민주주의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민주당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민주당의 정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에는 그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은 민주당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희망만 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료와 가족, 헌신의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뛰고자 합니다. 어두운 전화의 끝, 희망이 보이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모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미래를 꿈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부민주 마포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정신장애인 당사자 대표이신 부민주 대표가 당사자로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장애인입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사방이 장벽으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몫을 다하기 위해 매일 외롭고 절박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260만 장애인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신라 같은 꿈을 실현해 보기 위해 사회가 만든 장벽과 싸우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장애인 동지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기까지 크고 작은 일상의 전쟁을 치르며 오셨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던 날 노무현 대통령님이 극복해야 할 역경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사회의 장벽 앞에서 혼자 절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들은 하루를 사는 것이 전쟁인데 민주당은 검찰과의 전쟁,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단과의 전쟁 말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민생 정치를 갈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듣지 않고 강성 유튜버들로부터 눈과 귀가 가려져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 권력만 탐하는 불통의 거대 양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득층과 엘리트 지향적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무한한 장벽만 느낍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배신감만 느낍니다. 이제 장애인의 정치를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장애인이 마주한 사회적 장벽을 부수는데 타협의 정치가 아니라 애시당초 장벽이 없는 미래를 그리는 정치로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장애인 동지들과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장애인 동지들이 새로운 장애인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노무현의 정신에 가슴이 뛰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는 진짜 민주주의 정당을 만드는 미래에 동참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60만 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는 정치를 시작해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극복해야 할 역경이 없는 새로운 정치와 미래를 맞이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입당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주저앉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나, 장애인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세상을 미래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미래 대변인이자 정책실장 홍서윤입니다. 오늘 100명의 장애인과 사회복지계에서 새로운 미래로 입당을 해주셨습니다. 거대 양당은 검찰 독재와 방탕 정치만 외치느라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밀실 공천, 대납 공천을 하느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후보 구성도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치솟는 물가와 늘어나지 않는 임금, 그리고 불안한 노후와 불안정한 미래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장애인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장애 학생이 교실에서 배제되고 장애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와 폭력이 여전합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고령 장애인들은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불안한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양당 정치가 이런 장애인의 삶을 등한시한 가운데 100명의 장애인과 복지 관계자들이 새로운 미래로 와주셨습니다. 저희 새로운 미래는 260만 장애인을 대표하는 정치정당으로서 장애인도 함께 살기 좋은 포용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